서초동 감식반장 김프로. 김프로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예.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있는 주간입니다. 아무래도 황교안 씨가 당대표가 될 것 같은데, 근데 황교안 씨가 5.18에 관해서는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 정확한 뜻을 알 수는 없는데, 여간 망언을 한 건 아니니까 넘어간다 하더라도 태블릿 PC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탄핵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했지만 하여간 탄핵 결정에 대해서 반대한다. 이런 뉘앙스의 말을 서슴없이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공을 들여서 봐야 되나요? 아니, 근데 제1야당 당대표가 되니까 관심 가져야지. 예. 그렇죠. 그렇긴 한데, 이제 제 말씀의 요지는 뭐냐면, 이 양반의 민낯이 다 드러난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저는 그거만으로도 매우 큰 소득이 있었다. 아하. 왜냐면, 황교안 지금 당대표 후보자, 지금 녹음하고 있는 현 시점으로는 어쨌든 후보자니까. 황교안 씨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자세하게 소상히 내막을 잘 모르잖아요. 그냥 목욕탕 목소리가 굉장히 점잖고 좋으신 분이, 예. 딱히 흥분하지 않고, 이렇게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막 이렇게 질문하거나 공격하거나 했을 때도, 그래도 비교적, 침착하고 차분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다. 라는 인상 정도로만 사람들이 기억하지,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었고,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했었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정확히 세세하게 기억하는 사람들이,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이 저런 캐릭터구나, 라는 게, 이번 선거 과정에서 굉장히 여실히 좀 드러났다라고 아하. 보는데요. 예. 왜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분은 눈치 보는 분이에요. 공직에 있을 때도 그랬고, 모든, 자기의 행동을 결정하는 거에 있어서, 가장 제일 우선순위가 되는 것은 심기를 거스를까 눈치 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 대상이 계속 바뀔 뿐이죠. 그러니까 공안검사를 할 때는, 공안검사와 특수검사의 차이를 언젠가도 말씀을 이제 드렸던 것 같은데, 공안검사는 위에서 판단하기 쉽도록 다 밑에서 이렇게 1안, 2안 다 이렇게 추려가지고 갖다 드리고 판단을 받는 식으로 수사를 한단 말이에요. 예. 근데 특수검사들은 그렇게 수사를 하지 않죠. 위에서 뭔가 수사를 못하게 하거나 뭘 물어보거나 혹은 이렇게 외압이 들어올 거를 생각해서 항상 본인이 뭔가 한 칼이 될 수 있는 거를 본인이 가지고 있거든요. 한 칼이 될 수 있는 거가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김프로가 검사고 김용민 씨가 이제 피의자라고 하면 네. 막 뭔가 조사를 해가지고 비의사실이 8개가 나왔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열심히 수사를 하거나 뭘 더 찾아가지고 한 10개 정도를 찾죠. 네. 비의사실을. 예. 이번 건과 상관이 있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닌 것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해놓고 위에다 보고는 문제가 없을 한 7개 정도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걸로 돌파가 안 되거나 위에서 외압이 들어오거나 뭔가 이렇게 하면 그 나머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카드 한 3개, 2-3개 정도를 가지고 국면을 돌파하죠. 그걸 언론에다가 흘리든 아니면 그걸 가지고 정면으로 피의자하고 얘기를 하든 그 위에 있는 사람하고 얘기를 하든 이런 식으로 돌파를 해나가는데 공안검사들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할 필요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10개가 있다 그러면 10개를 전부 다 윗사람한테 보고합니다. 최대한 많이 보고할수록 좋아요. 왜냐하면 그래야 위에 계신 분들이 판단을 잘 할 수 있으니까. 예. 여러 가지 내용을 종합적으로 다 보고 전략적인 판단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이제 잘 나갈 수 있거든요. 예. 이분은 전형적인 공안검사시기 때문에 옛날부터 늘 그런 식으로 일을 배워왔고 생각해보면 이분이 공안검사로 열심히 할 때 정권이 어땠습니까? 그때 정권이 전부 다 뭔가 이렇게 민주적이거나 이렇지 않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살아있는 권력, 지금 정권에 유리한 수사를 잘 문제없이 하는 것이 이 양반한테는 나름대로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예. 늘 윗사람 심기,
그러니까 살아있는 권력의 심중이 무엇인가에 촉각을 굉장히 곤두세우고 그거를 거스르지 않는 방식으로 일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분이 검사 생활을 마치고 공직에 들어와서 법무부 장관이 되고 총리가 됐을 때 이 사람이 했던 행동은 뭐였냐면 윗분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는 방식으로만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우리 어쨌든 검찰을 관장하고 뭐 이제 법이 규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입법 취지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법률가의 양심을 가지고 행동해야 될 거 이런 거는 뭐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내가 하는 행동이 윗사람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뭔가에만 매달려서 지시를 해오고 일을 해왔던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국정원 수사팀의 그 윤석열 팀장 이하 사람들이 수사를 제대로 하려고 했던 것을 계속 못하게 막고 선거법은 적용하면 안 된다. 뭐 구속영장은 청구하면 안 된다. 그 계속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뭐 최동욱을 또 보내야 되는 상황이면 만나가지고 또 변호사 해보니까 나가서 뭐 하실 만은 하다.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은근히 얘기하고 하여튼 계속 그러다가 총리가 돼가지고는 역시 마찬가지로 정권의 눈치만 계속 봤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예. 결국 대통령이 탄핵되고 나니까 이제 자기가 눈치를 봐야 되는 상관이 없어진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방향을 못 잡고 거기서는 본인이 원칙대로 해야 될 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권한 대행을 하면서는 뭐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나오고 전 국민적으로 막 80% 되는 국민들이 막 이렇게 지지를 하고 하니까 예. 이거는 받아들여야 된다. 이제는 안정하고 뭐 전부 다 이렇게 앞을 보고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 하셨다가 자 그러면은 그때도 황교안 씨는 진심으로 그 말을 한 것일까요? 아니면 그때는 뭐 위세에 눌려서 그냥 대중에 영합하는 그런 발언을 한 것일까요? 아니면 정말 뭐 이 절차가 정당했다라고 보는 것인지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말씀드린 긴 마침표 없는 이 긴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면 지금 물어보시는 그 질문이 의미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지금 대세가 무엇이냐 나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대세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처음에 이분이 당대표 선거에 나왔을 때 했던 얘기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 그때만 하더라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는 미래로 나가야 된다. 통합해야 된다. 이런 과거에 매달려 있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러면서 이런 뭐 쓸데없는 뭐 이런 거 하지 맙시다 했다가 대구 가가지고 태극기 부대가 막 날리고 지금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친박이 다 잡고 있고 내가 이거를 당차게 탄핵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못했던 거는 용납하고 뭐 인정하고 앞으로 나갑시다 이런 얘기를 했다가는 내가 이거 골로 가겠구나 하는 판단이 드니까 바꿨잖아요. 그 전까지 소신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눈치를 봤던 거예요. 그래도 보수도 내가 뭐 표도 좀 얻어야 되고 지금 친박 세력에 이것도 눈밖에 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지 해서 좋은 말만 그냥 의미 없는 말을 하다가 스탠스를 정한 거죠. 왜냐하면 당장 나에게 표를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을 한 그때로부터는 계속 나오는 게 뭐 태블릿 PC가 조작됐다는 얘기까지도 나온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지지하고 있으니까. 예. 그걸 바라보는 뭐 보수층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이런 건 모르겠고 확장성 이딴 건 모르겠고 그냥 지금 당장 나한테 표를 찍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 사람이 나의 상관이거든요. 그 사람의 눈치를 어떻게 봐야 되냐? 그분들 심기를 거스르면 안 되죠. 그러니까 태블릿 PC도 당차게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탄핵도 세모하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처음엔 X를 들었잖아요. X를 들었는데 이게 뭔가 뒤집어져가지고 또 혹시 표 찍어주는 사람들한테 또 이게 조금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싶으니까 바꿔가지고 5로는 못 가고 난 세모하고 싶다. 그거 가지고 얘기하다가 또 세모를 했다고 막 혼나니까 이거 동그라미는 못 가고 세모 정도 하면 사그라들 줄 알았는데 이거 내가 또 혼나네? 근데 이렇게 혼나면 표 줄 수 있는 분들이 심기를 거스르는 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무리수를 두고 태블릿 PC가 조작됐다고 생각한다고 이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또 욕을 먹으니까 그 뒤에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이제 다시 세모 이런 얘기는 못 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이제는 답을 안 해야 되는 거죠. 뭔가 답을
애매하게 하면 그걸로 또 욕을 먹고 혹시 심기를 거스를 수 있으니 딴소리 하자. 그래서 마지막 그 방송했던 거를 쭉 보시면 6차 TV 토론회 때는 딴소리예요. 절대 그 물어보는 질문에 답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어보는 질문에 애매하게 답을 하자라고 생각을 했다가 욕을 먹으니까. 그러니까 예. 분명하게 답을 하자. 그래서 X를 들었다가 막 여기저기서 욕을 먹으니까 그럼 애매하게 답을 할까? 그래서 세모를 얘기했다가 막 욕을 먹으니까 예. 안 되겠구나. 답을 하면 안 되겠다. 딴소리 하자. 그래서 6차 때는 딴소리 한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부터는 답변이 오면 아마 회피하고 계속 다른 얘기를 하는 걸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당권을 만약에 본인이 잡았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어쨌든 지금보다는 훨씬 행사할 수 있는 여력이 좀 넓어지기 때문에 예. 지금부터는 아마 애매한 답변으로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왜냐면 이미 표 받았으니까 예. 더 이상 그분들에게 그렇게 절절 안 기어도 되거든요. 어차피 내가 당대표니까 지금부터는 뭐 애매한 대답하고 다른 얘기하면서 이제 화제를 전환해가지고 넘어가자 이렇게 아마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뭐 그래도 정치인이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경청하고 또 그 기호에 맞추려고 하는 거, 그분들의 의향이 그분들의 그 생각을 추종하는 것, 그건 정치인의 기본 자세가 아닌가. 또 이렇게 두둔할 논리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긴 하죠. 근데 이제 그게 정치인의 기본 덕목일 수는 있는데 네. 그래도 공당의 리더, 대표격 되는 사람의 기본 덕목은 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 국회의원 300명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 300명 중에 뭐 한 100여 명 정도 되는 공당의 대표가 되겠다 하는 사람은 그 시류가 어떤 것인가를 해서 영입하는 거는 뭐 당연히 기본 덕목일 수 있겠지만 본인의 청사진 아니면 본인이 주장하고 있는 뭐 본인이 신봉하는 이런 원칙들을 내세우고 그걸로 다른 사람들에게 매력을 이렇게 뿜뿜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대표를 해야 그런 사람이 가지고 있는 철학이 뭐 이렇게 나중에 정책으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 지금 이분은 계속해서 그러니까 대표감은 아닌 거죠. 리더감은 아닌 거고 지금은 여태까지는 본인에게 표를 줄 수 있는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태극기 부대에 해당하는 사람들이고 친박 세력들이어서 지금까지는 그 사람들의 눈치를 봤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리고 본인이 뭔가 정치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들이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이 되면 아주 가열차게 또 다른 거를 보일 거기 때문에 저는 시간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민낯이 더 드러날 거라고 보고요. 오히려 이 황교안 후보가 대표가 되면 민주당에는 오히려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있습니다. 도움이 된다 하면 이제 황교안이 형편없는 정치를 할 것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민주당에게 이득이 된다 이 말이겠네요. 그렇죠. 지금처럼 똥볼을 찰 수 있는 기회를 민낯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아마 만들지 않으려고 노력하겠죠. 그 한국당에서도 왜냐하면 이제 자기들이 어쨌든 대표니까 모양이 빠지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뭔가 이렇게 감싸주고 어쩌고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관심이 안 가지는 뭐 그냥 이미지만 가지고 갈 텐데 결정적인 순간이 돼서 뭔가 정무적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저는 똥볼이 또 계속 터져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본인의 가치나 소신이나 이런 게 없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 시류가 어떤가 네. 에만 관심이 있는 분이라서 지금 보시기에 어떤 똥볼이 예상되나요? 글쎄 그거는 저는 예상되는 모든 사람이 예상하고 있는 것이라기보다는요. 오히려 예상하지 못하는 지점에서 똥볼들을 많이 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예. 기본적인 선출직 공무원들이 가지는 센스, 그 사람들이 트레이닝된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잖아요. 예. 근데 이분은 그게 없단 말이에요. 지금 무혈입성해가지고 겨우 이 한국당 전당대회 치른 게 본인이 공격을 받은 거의 전부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국무총리로 있을 때나 법무장관으로 있을 때, 검사로 있을 때는 도드라지지 않았으니까 주목을 받아본 적이 별로 없고, 그 내각에 있을 때는 주로 지탄을 많이 받았지만, 그때 이제 옳은 소리를 하는 진보 언론들이 줄기차게
원칙에 대해 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비판들을 나머지 수많은 언론들이 뭉개고 지나가줬단 말이에요. 의도적으로. 예.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우군들이 정치적으로 도와줬어요. 예, 예. 그러니까 그거에 등에 이제 힘을 얻어가지고 본인이 뭐 대충 그냥 이렇게 목소리 좋은 걸로 이렇게 커버가 되고 지나갔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된다, 언론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예. 그럼요. 지금은 두둔해주는 일부 보수 언론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상당히 많은 언론들이 옛날 같은 스탠스를 취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말도 안 되는 발언들을 하나 실수로 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하루 종일 떠들 거예요. 그렇게 되면 또 그걸 해명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굉장히 홍준표 대표는 막말을 하더라도 막말로 욕을 먹어도 이렇게 논리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이런 행동을 취하거나 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보면 야 그래도 말을 굉장히 좀 험하게 하긴 하지만 그래도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조금 지지를 얻을 만한 동물적인 감각이 있구나라는 이제 좀 탄성을 자아내게 하는 그런 감각이 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황교안 후보한테는 그런 게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똥볼을 차놓고도 예. 본인이 그게 똥볼인지 모르고 언론에서 막 들고 일어나면 불사 이제 똥볼이구나 해가지고 부랴부랴 뭐 하나마나 말 가지고 계속 논점을 흐리면서 이거를 그냥 커버하고 지나가는 거를 계속 반복할 텐데 그러면 그게 몇 번만 반복되면 국민들은 이분이 굉장히 허접하구나 하는 거를 꿰뚫어 볼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지지율 뭐 빠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그 아주 우익에 해당되는 극우에 해당하는 사람들 말고 확장이 더 안 된다라고 판단이 되면 아마 이제 급해진 국회의원들 본인이 잘라내거나 아니면 당이 쪼개지거나 뭐 그럴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커졌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우리 사실은 정치 무대가 아니라 검찰에서 많이 봤을 황교안인데 황교안이 정치권에 가면은 아주 박한 평가를 받을 것이고 끝내 몰락할 것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예측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분은 본인 스스로는 굉장히 정무적인 감각이 뛰어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본인이 공안 검사를 하면서 늘 그런 정무적인 판단을 지켜봐 왔고 그게 돌아가는 거를 해왔고 그리고 뭐 박근혜 정부에서도 법무부 장관, 총리 하면서 굉장히 많은 정치인들을 상대하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정무적인 판단은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생각을 아마 했을 텐데 전혀 다르게 뛰었거든요. 선수로 들어가서 진짜로 뛰어본 적은 없는 데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나한테 이익이 되는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는 것이 이분의 핵심 역량이기 때문에 정치인은 그리고 이제 지도자급에 있는 정치인은 절대로 그걸로 사람들에게 마음을 살 수 없거든요. 마음을 살려면 본인이 신봉하는 가치 그리고 그 가치를 구현해내는 능력 그리고 그걸로 사람들을 설득해내는 기술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제가 보기에는 그 어느 것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오로지 자기한테 이득이 되는 사람의 신기를 거스르지 않는 그 눈치, 재빠른 눈치 정도인데 그게 제가 보기에는 이제 불특정 다수가 되거든요. 지금까지는 특정이 됐죠. 굉장히 소수의 몇몇 사람들. 그러니까 뭐 내 위에 있는 뭐 상관 내지는 내가 모시는 이 뭐 정권 뭐 요 정도로 특정이 됐었다가 지금은 이제 태극기 부대에도 굉장히 극소수의 명확한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좀 압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눈치를 맞추는 거는 본인이 잘할 수 있는데 이제 전 보수 이렇게 되면 보수의 색깔이 굉장히 다양해지기 때문에 예. 각자의 내용도 이제 안에서 주장하는 스펙트럼도 다 다르고 막 이러기 때문에 그거를 아울러 가지고 갈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눈치를 보는 그 상관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없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본인이 신봉하는 가치를 깃발 꽂고 그걸로 사람들을 몰고 가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분은 평생 그러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런 사람이 리더를 하게 되면 굉장히 어렵다고 봐야죠. 그럼 밑에 사람들의 말을 굉장히 잘 들어서 뭔가 이렇게 참모들을 잘 다독여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잘 들으면서 가져갔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아니면 이 사람이 뭐 개인적으로 팬덤이 있느냐? 그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황교안에 대해서 이렇게 검찰에서 보였던 모습만으로도 충분히 정치인이 된 이후의 행보에 대해서도
가늠할 수 있다. 너무 자신 있게 김프로가 얘기를 해가지고 평소에 신중하던 김프로 아닙니까? 그래서 뭐 하여간 뭐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어요. 제가 뭐 검찰을 취재해 본 적도 없고 뭐 황교안 씨를 직접 만난 적도 없지만은 하여간 그럴 것 같습니다. 정치 무대라고 하는 것이 진정성만 있다고 해서 될 문제도 아니고 진정성이 없으면 더 큰 문제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황교안 씨에게 상당히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김프로도 그렇게 보고 있네요. 알겠습니다. 이제 제가 황교안 후보에 대해서 뭐 이렇게까지 평가를 좀 박하게 하는 거는 이유가 사실 있는데요. 예. 국정원 사건을 제가 오랫동안 옆에서 뭐 취재하고 내밀하게 안에를 이렇게 내용을 들여다보면서 굉장히 저는 좀 좋지 않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거든요. 예. 왜냐면 이분이 야 이럴 수가 있나? 이렇게 정말 사람이 좀 나쁠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그 수사를 실제로 뭉개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했던 그런 초식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사람은 정말 이럴 수가 있나? 법률가가 이렇게까지 양심을 등지고 그냥 행동을 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예. 뭐 그 자세한 내용은 이제 곧 제가 책을 써서 거기 그 책에 나오니까 예. 많이 사서 읽어주십시오. 그래요? 이렇게 깨알 홍보를. 언제 뭐가 나와요? 알려주세요. 이제 그 이명박 박근혜 양승태 이렇게 해서 1부는 이명박, 2부는 박근혜, 3부는 양승태 해가지고 이제 핵심이 되는 사건들이 있잖아요. 예. 뭐 그 중에 이제 박근혜 2부의 박근혜 중에 이제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전모를 쭉 풀어가지고 이제 뒷얘기하고 해서 이렇게 쭉 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10년 동안 있었던 약간 말도 안 되는 우리 사회에 말도 안 되는 그런 커다란 대형 사건, 검찰과 법원, 뭐 서초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돌아갔던 뭐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정리를 한 이제 책이 원고는 넘겼고요. 예. 아마 한 3월 말 정도의 책이 돼서 이제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하여튼 보시면 그 안에 이제 황교안 후보가 옛날에 뭘 어떻게 했었는가에 대해서도 자세히 이제 풀어져 있는 대목들이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 이분의 앞으로의 행보도 좀 간해 볼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조금 듭니다. 예, 그 책 제목이 뭐예요? 아직 제목은 안 나왔어요. 가제만 지금 나와 있는데 이제 뭐 출판사에서 조금 그래도 반응이 있을 만한 제목을 찾으신다고 좀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렇게 되면 뭐 황교안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그 책에서 다 알아낼 수 있다 이런 말씀이군요. 그 당시에 이제 법무부 장관이었으니까 그 사건이 어떻게 돌아갔는가를 내밀하게 들여다보시면 왜냐하면 그 사건에 어떻게 보면 정부 측에서는 최고의 책임자였으니까요. 실무를 담당하는 최고 책임자였으니까 그 사건이 돌아갔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이분의 캐릭터가 어떻구나라는 거를 아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책 나오면 또 저희가 북 콘서트 안 할 수가 없죠. 네, 여러분과 함께 또 감사합니다. 행복한 시간을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요. 조국 민정수석이 말이죠. 공수처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입법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은 빼고 하겠다. 뭐 이런 나름대로 그 승부수를 던졌는데 이거는 뭐 글쎄요, 승부수인지 아니면 국회를 매기려고 하는 매겨서 압박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인 것인지 어떻게 봐야 됩니까? 활자로만 보면 국회의원을 공수처에서 빼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만 도드라져가지고 계속 돌아다니잖아요. 네. 포털에서도 이제 그렇게 기사 제목으로 나오고 하니까 전후 맥락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보면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또 뭐 말도 안 되게 아니 그거를 수사를 하는 것 자체가 국회의원만 빼고 수사를 할 수가 있는가? 라고 생각을 하면 아니 이건 뭐 수사의 ABC도 모르고 그냥 그 대상을 처음부터 명확하게 나눠가지고 수사를 하는 경우가 어딨냐. 실무를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예. 아니 굉장히 작은 피레미 같은 사람을 파가지고 조사를 하다 보니 그 사람이 불고 해가지고 뒤에 거물이 나오고 하다가 딸려 나오는 것이 보통 그냥 뭐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가지 사람들이 다 나오는데 그럼 그렇게 된 경우에는 그러면 대상이 아니니까 뭐 검찰로 넘기겠나. 그러면 검찰로 넘기면 그 사람들이 뭐 자기가 처음부터 수사를 한 게 아닌데
애정을 가지고 수사를 하겠나. 뭐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역시 뭐 수사를 해본 적도 없고 펜대만 잡고 앉아 있었던 교수라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얘기 또 하는 거 아닌가라고 평가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게 이제 군부를 지피는 사람들도 뭐 일부 눈에 띄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전후 맥락을 조금 살펴서 보셔야 될 게 청와대 신문고에서 이제 공수처 좀 제발 통과시켜 주세요라는 국민청원이 30만 명 넘게 이제 됐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국 민정수석이 이제 답을 한 거거든요. 아하. 그러면서 국회에다가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30만 명이 환호를 할 정도로 지금 국민적인 열망이 대단하고 이 정권에서는 검찰이 똥포를 차지 않고 있지만 그거는 시스템의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간다는 보장이 없다. 예. 그리고 이게 리더가 바뀌거나 뭔가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사고가 날 수 있다. 그렇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개혁을 해야 되는데 그건 뭐 제가 늘상 김용민 브리핑에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고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조직이 필요한데 그 조직은 공수처가 현재로서는 답이니까 그걸 만들자. 근데 지금 만드네 만에 해놓고는 지금 아무런 의지도 보이고 있지 않으니까 국회가 답을 해서 제발 좀 만들어주세요. 아니 근데 국회의원을 뭔가 정권에서 이렇게 표적 수사 이런 거 하려고 지금 하는 걸로 만약에 생각이 되면 그러면 국회의원 대상에서 빼도 좋아요. 그럼 만약에 그게 아니고 더 자세한 내용이 보완돼서 들어가야 되면 해주세요. 어쨌든 국회가 나서가지고 이걸 좀 해줘야 됩니다라는 취지에서 얘기를 하면서 중간에 나온 거라서 제가 보기에는 크게 뭐 그렇게 의미를 두지는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또 한 가지 해석할 수 있는 거는 이런 게 있어요. 그게 크게 사실은 부담이 없기도 합니다. 만약 이 정권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왜냐하면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 쌍심지를 켜고 반대하고 있는 건지 야당에서 그걸 뭐 우려하고 반대하는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도 이제 막 반대를 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이 또 거품을 물고 반대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쟤네들이 이걸 왜 반대하지를 조금 따져볼 필요가 있거든요. 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확신이 있어요. 문재인 정부에서는 정권에서 검찰을 가지고 대놓고 막 이렇게 칼을 휘두르는 거는 적어도 못한다라는 거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하던 것처럼 막 이 정권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막 들고 일어나서 쑤시고 올 거는 사실 못할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공수처가 생겨서 한다고 하더라도 이 공수처는 정권에서 이렇게 핸들링을 할 수 없는 조직으로 지금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국회에서 사람을 뽑아가지고 공수처장도 세우고 공수처 검사들도 중립적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니까 이건 어느 정도 국회에서 입김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면 굳이 필요 없는 거예요. 여기서 뭐 국회의원 이걸 안 빼도 오히려 국회의원이 들어있어야 자기들이 입김을 해가지고 뭐 상대당 후보, 그러니까 자기들이 추천한 검사나 뭐 이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뭐 자기 상대당 여당 후보들을 뭐 이렇게 조진다거나 뭐 혹시 그 여야가 바뀌면 야당 후보를 조진다거나 이런 거를 자기들이 할 수 있을 텐데 나쁘지 않은 카드인 거죠. 예. 이미 지금의 여당이 잡으면 어차피 새로 만들어지는 공수처는 자기들이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이 더 높고 이쪽 정부에서 행정부에서 하고 있는 검찰은 어차피 안 할 거 가능성이 높으니까 예. 그건 자기들이 별로 그렇게 거슬리지 않거든요. 근데 오히려 자기들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조직이 새로 생기는데 국회의원 뺀다 그러면 좀 걸리적거리죠. 좀 걸리적거리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꽃놀이패라고 보시면 될 게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이걸 반드시 국회의원을 빼겠습니다라는 의지도 아닐 뿐더러 그럴 힘이 어디 있어요? 설사 저기 대통령 정무수석한테. 만약에 그런 의지도 없을 뿐더러 그게 만약에 덜컥 받아들여져 가지고 빠진다고 하더라도 별 그게 없거든요. 왜냐하면 검찰 자체가 딴짓을 못하도록 새로운 수사 주체를 하나 만들어 놓는 것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예. 그게 만약에 생겨가지고 이게 무슨 이렇게 구분 지어 놓으니까 수사 자체도 안 될 뿐더러 뭐 실효성이 없다 이러면 법 개정하면 돼요.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법 개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왜냐하면 그것만 따로 빼놓으면 이게 수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뭐 넘겨줄 수도 없고 뭐 이렇기 때문에 이건 말이 안 된다 하고 또 국회에서 영향력을 미치는데 나름대로 하다 보면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는 꽃놀이패라고 본 거고
그냥 레토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만약에 설사 국회의원이 그 집단에서 빠진다고 하더라도 김영란법이 반쪽짜리가 된 것처럼 뭐 굉장히 심각한 게 있다고 보기는 제가 보기에는 사실 어렵고 검찰은 검찰 나름대로 또 공수처가 생기면 막 큰 수사를 해야 돼서 뛰어다녀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냥 지금의 검찰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또 다른 세력이 행정부에서 또 같은 거를 만드는 그게 지금 상설특검이나 뭐 이런 거거든요. 예. 왜냐하면 사후적으로만 하게 될 뿐더러 상설특검은 법 생긴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발효가 안 됐어요. 될 수가 없는 거죠. 행정부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돼 있으면 그러면 효율적이지도 않거든요. 그럼 그냥 저 검찰에서 하던 대로 열심히 하지. 거기서 왜 검찰을 뭐 견제하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조직을 하나 더 만듭시다. 근데 워낙 지금 뭐 문제가 되고 있으니 다 그냥 조용히만 하고 있으니까 좀 다시 해봅시다라고 불을 지피면서 그 와중에 하나를 끼워 넣은 것이라서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것 때문에 논란이 막 되고 주목을 받고 아 맞다 옛날에 공수처 만든다 그랬었는데 그거 어떻게 되고 있지? 이거 왜 안 하고 있지? 누가 안 하고 있지? 이런 게 이제 파헤쳐지면 의지가 없는 거는 자유한국당이 제일 세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볼 때 제가 보기에는 큰 의미를 두시기보다는 그냥 군부지피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판단을 하셔도 될 것 같고 자유한국당이 뭐 저렇게 세게 나오고 뭔가 야당에서 반대하고 나오는 것들은 아니 그러면 국회에서 안을 내면 돼요. 그걸 보완할 수 있는 안을 내가지고 공수처를 만드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뭐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은 큰 무리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유, 참 능력이에요. 그 마침표도 없이. 오늘 한 5문장 얘기한 것 같아, 5문장. 그냥 문장이 그러니까 이게 끊기지 뭔가 않고. 중간에 계속 질문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질문할 계속 틈이 듣고만 계시니까. 질문할 틈을 주질 않으니까 그렇지. 예, 알겠습니다. 그렇죠. 예. 네. 질문을 듣고 답하면 귀찮아서 그런가 봐요. 예. 트레이닝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황교안을 직접 만난 적도 있어요? 뵌 적은 있는데 제가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좀 긴밀하게 주고받고 뭐 저를 알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저는 주로 나중에 이제 좀 높은 자리에 가 계셨을 때 검찰을 주로 이제 더 출입을 활발하게 했었기 때문에 제가 초년병 때 검찰에 있을 때는 이분이 이렇게 조금 별로 그렇게 재미가 없으셨을 때였어요.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그렇게 뭐 주목을 받거나 그런 포지션은 아니셨기 때문에. 골 때리는 정권 들어오니까 그때 또 중용이 된 거죠. 근데 지금은 뭐 세상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지금 야당 언저리 가서 놀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이요. 지금 민주당보다도 집권을 더 오래 한 당입니다. 지금 지지율이 많이 빠졌다고 또 국민들의 웃음거리가 됐다고 우습게 보면 안 돼요. 황교안 씨는 거의 뭐 절대 안 되죠. 지금 아주 뭐 그냥 로또 복권 당첨되듯이 지금 당대표가 됐는데 이제 또 공천이 맞물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욕망의 구렁텅이에 들어가서 이 눈치 저 눈치 보다가 좆되게 됩니다. 예,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렇게 예측한다고요. 예측하면 안 돼요? 아니, 뭘 물어보실까 싶어가지고. 예. 아닙니다. 이건 알겠어요. 황교안은 뭐, 당대표가 되면은 바로 무덤으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조국 수석. 무덤으로 가시는데, 예. 제 개인적인 바람은, 좀 똥포를 많이 차시면서, 좀 재미를 많이 주시면서 가셨으면 좋겠다. 너무 단박에 가시면 재미가 없으니. 예. 제가 기대하고 있는 건 그래요. 생각지도 못한 포인트에서. 그러니까 기본적인 정치인들이라 그러면 뭐 당연히 생각하는 이런 거를 본인이 생각하지 못한 거에서 말실수를 하고 그걸 또 수습을 못하고 뭐 이러면서 똥볼을 굉장히 자주 차실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는데 그러면서 아마 민낯을 좀 많이 보여주시고 그렇게 정치 발전에 좀 기여를 하시면 좋겠다. 마지막으로나마. 이분이 뭔가 본인이 주도적으로 끌고 나가면서 이렇게 이루거나 뭔가 이럴 거는 없을 거고요. 본인이 의도하지 못한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를 국민들에게 웃음을 선사해 주시면서 역으로 정치 발전에 굉장히 기여를 하실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대여 투쟁을 얼마나 세게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아니, 하려고 하겠죠. 그리고 이제, 어쨌든 당대표가 되고 나면, 뭐 총선도 치러야 되고, 네. 본인들의 이제 이해가 합치가 되잖아요. 어쨌든 정권의 각을 세우는 것만이, 이제 최선이니까, 예. 뭐 나름대로 화력을 들여가지고 이제 주변에 도움을 받으면서 할 거라서, 황교안이 뭘 잘해서, 뭔가 공격을 한다기보다는 주변에서 두력을 잘 받기 때문에 할 텐데, 아마 자기들 스스로 칼을 겨눠서 막 이제 정부 여당을 향해서 나오다가, 이제 본인들에게 상처를 내는 행동을 아마 황교안 대표가 많이 하시게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경원 원내대표만 해도 본인이 정무 감각이 저는 별로 그렇게 좋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5.18 망언이 나왔을 때도 수습을 제대로 못한다든지 뭐 그런 거가 아무튼 본인이 명확한 역사의식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이런 게 좀 부족하니까 똥볼을 많이 차잖아요. 근데 못지않거든요. 황교안 후보도 못지않기 때문에 아마 원내대표와 당대표가 번갈아 가면서 똥볼을 많이 찰 가능성이 좀 높다. 네. 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김 프로 오늘 말씀 잘 들었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죠. 네, 다음 주부터는 조금 짧게 단문 위주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3.1운동 100주년인데.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